셰시코 지난 경기에 오피셜이 떴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첫 1군 훈련 세션 진행, 그리고 훈련 진행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유가 다시 비상하는 거? 시간 문제다. 맨유의 정상화는 시간 문제다. 이런 인터뷰와 동시에 처음으로 1군 훈련 세션 선수들과 함께 진행했다는 거. 표정 좀 밝아 보이죠? 야 근데 우가르트 너 이씨 어디서 지금 셰시코 형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셰시코야 친하게 지내지 마. 셰시코야 아니 우가르트 이런 애랑 친하게 지내지 마. 저기 뭐야 저기 브루노 형하고 또 그 몇 명 있어. 그 요로 동생도 있고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으이? 우가르트 이런 애 앞으로 길게 볼 사이 아니에요. 셰시코군 우가르트 길어봐야 1년 볼 사이인데 좀 정 많이 붙이지 말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선수들하고도 같이 있기도 하고. 울슈코 역동적인 거 봐라. 진짜 우리 셰시코 역동적인 거 봐. 이거 점프력 뭐야 이거. 여러분 지르크지에 초점 맞추지 말아주시고요. 자, 야 샤이 질맘들 또 나왔네. 또 지르크지 수호단 또 나왔네. 너 다 밴 나가. 미쳐버리겠다 그냥. 지르크지 배터리 미친 나가. 자, 셰시코가 주인공이고요. 와 이거 그 월드컵 반페르시에도 아니야 이거. 역동적인 거 봐라. 다이나믹해. 역시 셰시코. 엉덩이에서 분수 나오는데요 이 미친놈아. 스프링클러고요. 나가. 1군 훈련 세션 처음으로 셰시코가 진행했는데 맨유 이번 주에 로컬 라이벌과 비공개 친선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게 오나나랑 셰시코한테 실전 감각 주기 위해서 비공개로 친선전 잡는다고 하는데, 오나나도 잔부상 때문에 프리시즌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셰시코도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아직 실전 경기 한 번도 참여 못해가지고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실전 감각 주기 위해 비공개 친선전 가진다고 하죠. 로컬 라이벌이면 맨체스터 내 다른 팀하고 하겠죠. 유나이티드 오브 맨체스터? 거기가 7부였나 그럴텐데. 근데 솔직히 7부 리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고 그래도 한 4부 5부 이쯤이지 않을까요? 어쨌건 근데 해당 소식이 고무적인 게,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실전 감각 올려준다는 건 다음 주에 이제 아스날하고 개막전이 있는데 설마 아스날전 셰시코 바로 선발? 셰시코 vs 요케레스? 운명이 바뀌어버린 둘의 만남?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냥. 그래서 진짜 셰시코랑 요케레스가 맞붙는 걸 개막전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뭘 지르크지 vs 요케레스야. 너 나가. 그래서 과연 셰시코가 아스날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맨유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며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어떤가 한번 제가 스카우팅. 벤자민 셰시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피셜로 합류를 했죠. 그리고 03년생이고 호일룬이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키가 195인데 그리고 등번호 30번도 오피셜인 것 같아요. 디에고 레온이 원래 등번호 30번이었는데 이게 맨유에 합류한 지 거의 한두 달 만에 셰시코 온다고 등번호를 바로 뺏겨가지고 괜히 레온한테 미안하긴 한데, 일단 셰시코 등번호 30번. 근데 이거는 짤츠부르크 시절부터 라젠발에 있을 때 계속해서 30번 달아가지고 셰시코도 본인 시그니처 백넘버로 30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셰시코 플레이 스타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즌 스탯 한번 보자면 23-24 시즌 이때 라젠발에 합류를 했죠. 리그만 봤을 때 31경기 14골. 근데 31경기라고 해도 출전 시간이 1500분이었습니다. 아워리로 봤을 때 거의 한 경기에 한 골을 넣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2시즌 전의 기록입니다. 거의 한 경기 한 골 정도의 그 정도의 레귤러한 폼을 보여줬던 셰시코였고요. 아워리로 봤을 때 말도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즌엔 지지난 시즌보다 득점 생산력은 좀 떨어졌죠. 2400분 정도 뛰었는데 13골 5어시 대신 어시스트 숫자가 늘어난 모습. 그리고 공식 경기 총합으로 봤을 땐 45경기 21골 6어시 3200분 정도 뛰었는데 21골이면 그래도 꽤 고무적이라고 할 만한 스탯이죠. 이거 봤을 때 에키티케랑 거의 비슷한 득점력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 정도인데 23-24 시즌에 아우얼리로 봤을 때 골수가 좀 더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지지난 시즌하고 지난 시즌하고 스타일이 좀 달랐습니다. 셰시코의 스타일 봤을 때 23-24 시즌에는 100% 골게터. 그렇다 보니까 박스 안 영향력이라든지 득점 관련된 거 이거에 집중했고요. 그에 비해서 24-25 시즌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다양한 툴 보여주려는 변화? 이런 게 좀 보이긴 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뒤로 살짝 내려오면서 연계도 종종 해주고 뒷점 역할도 꽤 보여줬고 미들블록도 종종 들리면서 박스 밖에서 영향력 증가했고, 이런 좀 스타일이 다른 점들이 이렇게 스탯에서도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스타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장점 뭐고 단점 뭐고 찝는다기보다 바로바로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포텐이 정말
정말 높은 선수입니다. 진짜 포텐은 어마무시해요. 맨유가 이 선수를 어떻게 앞으로 그려나갈지에 대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범용성도 엄청 뛰어나고 고점도 확실히 있고 포텐 관련해서는 진짜 높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골을 넣는 능력 관련해서 해당 능력치가 육각형입니다. 하지만 육각형의 총량에 대해서는 의문부호. 이게 골을 넣는 능력, 뭐 오른발로 넣는 거, 왼발로 넣는 거, 헤더 가져가는 거, 중거리 빠따령, 속도로 찢어 들어가는 거, 몸싸움으로 버티면서 넣는 거, 이런 게 육각형인데 육각형이 크다 작다 이거에 대해선 조금 의문부호가 있긴 해요. 특히 뭐 결정력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선수가 유망주로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일단 신체 능력 많은 걸 내포하겠죠. 키 아니면 피지컬 아니면 속도, 신체 능력과 관련된 모든 것 완벽합니다. 굿. 신체 능력 관련해서는 깔 게 없긴 해요. 굳이 하나 까자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피지컬이 있는데 폭발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애초에 규격 외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해당 신체 능력 관련해서는 좋아요. 굿. 그래서 등딱도 가능하고 힘도 괜찮고 폭발력도 있는데 이에 비해서 본인이 등딱하는 거 조금 기피하는 느낌? 이게 등딱을 하는 게 포스트 플레이잖아요. 라이프치히에서 감독의 전술적 선택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피한 건지 아니면 그냥 셰슈코 본인이 등딱하는 걸 기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맨유 와서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체 능력이 이렇게 있고 힘이 좋은 거에 비해서 등딱을 좀 피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뭔가 하체가 약한 상체에 비해.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등딱을 피하려는 느낌? 근데 이건 감독의 지시사항일 수도 있어서 맨유 와서 까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축구 지능 생각보다 괜찮고 체격에 비해 발밑도 생각보다 좋아요. 뭔가 체격이 있고 그러니까 투박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발밑 괜찮고요. 또 이제 체격에 비해 민첩성도 꽤 있고요. 이런 발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드리블도 발밑이 괜찮으니까 생각보다 드리블 능력도 좋습니다. 키랑 피지컬 이런 거에 비해서 발밑이 최소 평타 이상은 돼요. 그리고 또 슈팅 관련해서 진짜 빠따력은 고트 수준. 이 빠따력 이렇게 후리는 힘 자체는 고트입니다. 딱 여러분 그 질라탄의 아크로바틱한 슈팅들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힘 자체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특히 논스톱으로 후리는 발리슛 이런 슈팅들 원더골 임팩트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이죠. 힘 결국 빠따력이잖아요. 이렇게 슈팅을 때리는 힘, 특히 이제 발리슛 같은 거 원기옥 모으고 때리는 이런 힘이 좋다는 거지. 이에 비해서 슈팅 섬세함 꽤 부족하고요. 슈팅 퀄리티도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이걸 이딴 식으로 차? 혹은 이걸 패스 쳐 안하고 지가 차네 등등 이런 반응 이번 시즌 조금은 나올 듯?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 조금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슈팅 관련해서 또 양발급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왼발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박스 바깥에서 왼발로 중거리 슈팅 성공시키기도 하고 XG 값에 비해서 왼발 골도 많이 넣는 편이고 그래서 왼발도 저는 꽤 괜찮게 봤어요. 아예 못 쓰는 편도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 헤더도 진짜 고트급. 특히 점프력 전 최소 3m는 뛰는 것 같아요. 진짜 전성기 호날두 느낌 나더라고. 그리고 타점 잡는 거라든지 헤더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도 완성형에 가깝고 근데 사실 이것도 굳이 공중볼에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까 포스트 플레이 피한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공중볼 경합을 또 피하려는 느낌?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감독이 부상 위험도 때문에 경합 빡세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지 아니면 지가 피하려고 하는 건지는 또 맨유 와봐야 알긴 해요. 근데 이렇게 수비수랑 같이 대가리 받고 뜨는 거를 뭔가 피하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이게 공중볼 관련해서 유일한 단점이고 해당 단점 빼고는 완전 그냥 완성형입니다. 헤더 관련해서. 그리고 헤더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프리시즌 피오렌티나전 기억나십니까? 이때 제 생각에는 아모림이 셰슈코 넣었을 때 플랜 그대로 하려 했던 느낌 이게 저는 되게 강했어요. 셰슈코가 없지만 그냥 셰슈코 있을 때처럼 플레이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저는 접근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당 자리에 셰슈코 대신 마운트가 오니 마운트의 좋았던 폼과 별개로 경기 보시면서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마운트가 폼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개인 폼은 좋았는데 여러분 좀 대부분이 경기 답답하시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셰슈코를 넣었을 때 플랜 그대로 하려 했다 보니까 결국 마운트가 들어가면 전문 톱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마무리 단계에서의 한계,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거고, 셰슈코 오면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경기에서 특히 저는 많이 보였던 게 은베모 브랜드포드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왼발로 올려주는 오른쪽에서 역크로스,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세트피스랑 오픈플레이 합해서 한 4번 5번은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은베모 역크로스에 셰슈코 러닝 헤더? 상상만 하셔도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막 무지성으로 은베모가 역크로스 올리는 게 아니라 아모림 지금 보면 패턴 플레이랑 많이 선수단에 주입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상대방 수비를 끌어당기고 셰슈코가 빈 공간 들어가면서 러닝 헤더 때리는 이런 장면 시즌 시작하고 꽤 많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장점들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점 말씀드리자면 이게 단점 중엔 제일 큰 것 같아요. 헤드업이 아예 안 되는 선수입니다. 헤드업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좀 단편적인 예시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시야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헤드업을 직역하면 머리를 든다는 건데 고개를 그냥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땅 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너무 프레임이 많이 씌워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헤드업 아예 안 되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23-24 시즌에는 득점 관련된 거에 치중했다면 24-25 시즌에 다양한 툴, 연계도 보여주고 득점 역할, 미들블록 종종 들리고 박스 밖 영향력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뭔가 연계를 잘한다 이런 말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요케레스 마냥 아래 라인에서 볼 잡고 우다다다다다다 이후에 볼 박스 투입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박스 밖에서 원터치 패스로 타 선수에게 전달해주고 오프 더 볼 이용해서 박스 안 들어가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요케레스라면 박스 안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볼 잡고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혼자서 볼 운반하면서 우다다다다 들어가 하프스페이스로 이렇게 볼 운반까지 하면서 여기서 요케레스는 컷백을 내주든 뭘 하든 마무리를 짓든 이런 식으로 요케레스는 많이 행동하는데 그에 비해서 셰슈코는 패스가 왔을 때 우리 선수에게 원터치로 내주고 바로 오프더블로 들어가는, 그래서 요케레스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셰슈코가 진화를 했다는 거. 박스 밖에서 영향력이라는 게 박스 밖에서 받고 요케레스처럼 갑자기 와다다 뭐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든 이런 게 아니라 박스 밖에 나오더라도 원터치 패스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선수에게 내주는, 그리고 다시 오프더블로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셰슈코는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케마냥 셰슈코가 볼 와다다로 몰고 갈 때도 종종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앞서 말한 헤더 플레이 아예 안 되는 것 때문에 결과값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볼 와다다 할 때 특히 이제 셰슈코가 헤드업을 아예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헤드업 못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딱 그거예요. 수비수 제대로 안 보이니까 슈팅 타이밍 언제 가져갈지 모르고 우리 주변에 동료 못 보니까 패스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주고, 그리고 상대 뭐 옆쪽이나 뒤쪽에서 들어오는 태클 같은 것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주변 동료랑 상호작용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주변에 있는 상대방 어떻게 포지셔닝 해 있는지도 제대로 못 볼 거고, 그런 것들 이렇게 와다다로 몰고 갈 때 이럴 땐 당연히 더 헤드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케레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처럼 플레이할 때는 결과값이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의 변호를 하자면 특히 헤드업 못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볼 와다다 요케레스 행동, 속공 혹은 역습 상황 이럴 때잖아요. 그래도 지공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원터치 연계라든지 괜찮은 모습 꽤 보여주기도 합니다. 속공이나 역습 상황에 헤드업을 특히 못하긴 하는데 지공 상황에 좀 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 그걸 받쳐주던 게 오펜다. 그쵸.
오펜다가 진짜 프리롤로 많이 뛰었어요. 오펜다가 완전 프리롤로 뛰면서 셰시코의 이런 단점들을 가려주기도 했는데 맨유에도 쿠냐 은베모가 있잖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유도 쿠냐 은베모가 셰시코처럼 그냥 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톱이라고 오히려 봐야 돼요. 맨유에서 윙어 역할은 이 윙백들 아마드랑 도르구가 하는 겁니다. 쿠냐랑 은베모는 솔직히 그냥 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는 셰슈코를 받쳐줄 수 있는 오펜다라는 선수가 있었지만 맨유에는 은베모도 상황에 따라서 셰슈코 받쳐줄 수도 있고 쿠냐도 셰슈코 받쳐줄 수도 있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셰슈코 투톱에서 오펜다랑 같이 뛰어본 거 아니냐, 원톱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베모 쿠냐 윙어가 아닙니다. 그냥 3명의 공격수가 같이 유기적으로 기능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어쨌건 계속 말씀드려보자면 이것도 셰슈코가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생각보다 넓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셰슈코 스카우팅 하면서 풀경기 영상 몇 개 챙겨보기 전에 저는 셰슈코 풀경기 본 게 짤츠부르크 시절이 마지막이었거든요. 특히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골게터 역할 이런 식으로만 플레이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뭔가 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단계 정도는 스텝업을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게 움직이면서 뭐 요케레스 같은 움직임? 당연히 퀄리티는 훨씬 더 낫겠지만 그렇게 넓게 뭐 왼쪽 측면으로 벌려주든 그런 움직임도 종종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셰슈코가 가장 좋게 작동할 수 있는 건 지공 상황이긴 한데 속공이라든지 역습 상황에서도 막 아예 심각한 스트라이커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셰슈코도 지난 시즌 기점으로 생각보다 넓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압박 관련해서도 좋아요. 호일룬 마냥 뇌 빼고 체력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꽤 지능적으로 압박하기도 해서 아모림 압박 전술에는 바로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압박 관련해서도 괜찮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라이프치히에서 압박 배우고 온 놈인데 라이프치히가 특히 압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괜찮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라이프치히에서 2년간 지금 구르면서 압박 배우고 온 놈인데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지능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라서 이런 전술적인 거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셰슈코, 제가 생각하는 셰슈코의 스카우팅은 이 정도인데 부상 기록 한번 보자면 이게 짤즈부르크에서 4년 전에 부상이 꽤 있었긴 했어요. 4년 전에 부상 횟수 3번 이렇게 3번이 있었고 근육 문제로 4년 전에 3번 있었는데 13경기 결장 2달 정도 결장 기록이 있지만 해당 부상 기록 이후로 지금 거의 4년 동안 부상을 단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시즌으로 치면 22-23 시즌, 23-24 시즌, 24-25 시즌 3시즌이겠네요. 이렇게 3시즌 동안 부상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상 관련해서도 걱정을 크게는 안 해도 되는 선수 같아 보여요. 지금 라젠발에 와서도 2시즌 연속 부상이 아예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계속 이런 폼 유지한다면 철강왕 쪽에도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셰슈코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아마 아스날전 선발로 나올 것 같긴 해요. 뭔가 최대한 빠르게 맨유 1군 훈련 세션도 참가하고 비공개 경기도 잡는다는 거 보니까 아스날전에 나올 것 같은데 아스날전 뿐만 아니라 맨유 이번에 38라운드 리그 하면서 최소 30경기 이상은 나올 텐데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셰슈코 최소 13골 이상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리그도 셰슈코 부상 없으면은 35경기 이상 출전해도 이상하지 않은 뎁스라 그리고 셰슈코 부상도 거의 없는 편이다 보니까 애초에 호일룬이 첫 시즌 리그 10골이었는데 그 이상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셰슈코가 뭔가 독박으로 혼자 골을 많이 넣는다기보다 쿠냐라든지 은베모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수라고도 생각해서 쿠냐 은베모의 골까지 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저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솔직히 부상 억가만 없으면 이번 시즌 셰슈코 리그 15골 이상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 이 정도 현재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카우팅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것들 좀 장황할 수도 있어서 100% 다 이해하려고 하신다기보다 필요하신 내용들만 쏙쏙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셰슈코 저평가한다기보다 진짜 포텐 있고 현재 폼도 괜찮고 저는 완전 유망주 레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셰슈코 정도면 꽤 직전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실망하실 부분이 있겠다만 저는 맨유 시스템 내에서는 아모림 볼에서 충분히 기능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맨유 팬분들도 한번 이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